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평일의 절반이 마무리가 돼가는 저녁엔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연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지속이 되었지만 요 며칠 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지지선을 만드는 중인데요. 16,000달러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몇 주 전과 대비했을 때 엄청난 상승률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언급이 있는데 15,250달러 선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재도약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BTC 보합세 15,250달러 강약세 분기점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는 BTC가 중기 보합세에 돌입했다 언급을 하며 당장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5,250달러 선을 강약세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날 BTC는 두 차례 단기 상승 흐름을 맞이했지만 미미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15,700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며 현재 14,900에서 15,050달러 선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5,000달러 선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단기 상승장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전주에 비해서 이제 엄청난 상승폭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펀더멘털은 더욱 긍정적으로 굳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한 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탐욕스러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표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 동안 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요 온체인 추세를 볼 때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이 탐욕스러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온체인 분석가인 필립 스위프트에 의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상대적인 미실현 손익은 현재 탐욕의 영역에 있으며 이는 최고가에 근접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는데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현재 비트코인 지갑 중 97%가 수익 상태임에도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더욱 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보여드린 공포 탐욕 지수 또한 현재 90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극도의 탐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지수를 만든 사람들의 경우는 시장이 너무 탐욕스러울 때는 매도할 때가 될 수 있고 시장이 두려울 때는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좋다는 것은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것일 뿐 이것이 곧 가격 상승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모습, 월가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종합해 볼 때 비트코인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지금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박앤세일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그만인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확장이 돼가며 넷플릭스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달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많은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월에는 어떠한 국가가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주도했을까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는 10월 BTC 거래량이 16,785BTC로 남미 국가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디퍼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10월 거래량은 16,785BTC라고 합니다. 이 중 1위가 러시아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거래량은 3,165BTC로 시장 점유율은 19%라고 하네요. 뒤이어 베네수엘라와 미국 그리고 콜롬비아가 2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볼 때 개발도상국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의 관점과 이어지는 실질적인 투자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개발도상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엄청난 하락을 보이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경제에 크나큰 위기가 온 대표적인 국가이죠. 이로 인해 자국 화폐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신뢰도 또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국 정부의 신뢰도를 잃은 국가로부터 탈중앙화로 나온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훌륭한 가치조장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또한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익명성이 높은 코인인 대시와 모네로를 사용하여 거래가 되고 있죠. 대시의 개발자가 베네수엘라 가서 대시의 엄청난 사용률을 보고 놀랐으니 말 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 베네수엘라만 나왔지만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자국 정부의 신뢰를 잃은 국가로부터의 엄청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언급한 것이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누리게 해주는 신흥 산업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을 볼 때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실질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 풀테라는 인물인데요.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 빌 풀테는 월가 BTC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풀테 캐피탈 파트너스의 빌 풀테 대표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언급을 하며 이와 관련해 그는 안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 낫다. 월가가 비트코인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래는 밝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판단이 든 것이죠.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똑똑한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여있을 뿐 아니라 그 엘리트들 중에서도 금융에 밝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곳인 만큼 월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두고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뿐만 아니라 억만장자 헤지펀드의 창업자로 유명한 빌 밀러의 경우는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빌 밀러는 대형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유명한 빌 밀러의 경우는 미래에는 모든 대형은행, 투자은행이 비트코인이나 그와 유사한 자산 등의 투자 기회가 올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대규모 금융 완화를 배경으로 해지 수단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며 나스닥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수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비트코인은 불안정한 자산이다 언급을 하며 가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무려 200달러대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얼만큼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너무 보이지 않으시나요?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 것들로만 내용을 모아도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이 시기에 투자한 여러분들은 10년 뒤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을 100%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떠한 코인이든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산 투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XRP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도 신기한 코인 XRP인데요.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건강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리플사가 XRP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는 건강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XRP 바이백을 했다고 합니다. 4,60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하는데 리플사의 경우는 XRP의 절반 가까이를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에 처음으로 4,600만 달러 하나로 513억 원 상당의 XRP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리플사는 이를 두고 건강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마도 XRP를 중심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에 따라 가격을 올리기 위한
위한 조치일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그 밑에는 리플사의 대출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언급을 한 것인데 그리 중요하지 않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것을 볼 때 리플사가 XRP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XRP가 충분히 있음에도 가격을 올려서 건강한 XRP의 가격을 위해 우리가 매수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과연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내용인지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어떠한 일이냐면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구매를 했다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 이러한 발표가 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출동을 하겠죠. 네, 리플사가 한 이 행동이 거래량 측면에서 증가시킨 것은 100번 양보해서 좋게 볼 수 있다고 치지만 이 말인즉슨 리플사가 XRP의 가격을 원하는 대로 올리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만 풍긴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 일로 XRP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공포탐욕 지수가 전날과 동일한 9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의 이제 펀더멘털은 극단적인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100은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11월이 1일 지났습니다. 10월 중순, 10월 말까지 90포인트가 넘는 펀더멘탈을 유지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15%,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터미널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21% 상승한 1,70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75% 상승한 51만원대, 그리고 4위의 XRP가 1.21% 상승한 28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 흐름을 보여주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해서 역대 최고점이 2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